이번 시간은요, 길이재기를 학습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배웠던 핵심의 개념들을 단원평가 문제 속에서 찾아보고 또 다양한 문제풀이도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도대체 어떤 오렌지가 제일 크지? 내가 제일 큰 걸 먹어야 하는데. 얘들아, 어떤 오렌지가 제일 큰 것 같아? 글쎄. 아, 크기를 비교할 땐 자로 재보면 되잖아. 맞다! 그런데 이거 눈금이 정확하지가 않아. 그럼 어쩌지? 글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방법이 많이 궁금하죠?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줄게요. 길이를 재어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도구에는 자가 있는데요. 이 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위에 있는 자는요, 바로 고든 자인데요. 이 고든 자는 고든 부분의 길이를 재어 나타낼 때 매우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둥근 부분의 길이를 재어 나타낼 땐 불편하죠. 이럴 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리본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재어주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재야 하는지 알려줄게요. 리본을 이용해서 둥근 부분의 길이만큼을 재어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쫙 펴서 고든 자를 사용하여 다시 그 길이를 재어주는 거죠. 그러면 문제없이 둥근 부분의 길이도 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편하죠. 그래서 편리한 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줄자예요. 이 줄자는요, 둥근 부분의 길이를 재는데 매우 편리하답니다. 그런데 자라는 것은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왔는데요. 색다른 자를 보여줄게요. 바로 이와 같이 생긴 곡선자예요. 이 곡선자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요, 옷을 만들 때 재단사들이 둥근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해주는 자랍니다. 목적에 따라서 이와 같은 자도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삼각자라고 부르는 자를 보여줄 거예요. 이것은요, 길이를 재는 데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각의 크기, 특히 직각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이 되는 거랍니다. 그 모양만 우리 친구들은 살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우리가 단원 확인평가 문제 속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개념은요, 바로 뼘으로 길이 재기라는 부분인데요. 길이를 잴 때 뼘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는요, 맞습니다. 손을 한껏 펼쳐서 뼘을 재어주는 거예요. 문제를 보세요. 우산의 길이는 몇 뼘인지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뼘으로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다섯 뼘. 그러니까 우산의 길이는 뼘으로 5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뼘으로 5번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산의 길이는 5뼘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뼘으로 한번 나타내 보았어요. 자, 또 다른 핵심 개념으로, 그렇다면 이번엔 길이를 잴 때 물건으로 한번 길이를 재어보자. 이때 물건은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이용해 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선 5핀을 이용했군요. 5핀으로 8번 잰 것과 길이가 같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5핀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8번. 아, 이거는 8번이구나. 그리고 아래 것도 확인해 볼게요. 5핀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아, 이거는 5번이구나. 그렇다면
5핀으로 8번 잰 것과 길이가 같은 것, 바로 이 위쪽에 동그라미 표해서 나타낼 수 있답니다. 이렇게 기초 개념 2가지를 발견해 보았는데요. 이에 관련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제도 한번 다시 다뤄보자고요. 단원 확인평가 2번의 문제인데요. 호재가 뼘으로 집에 있는 물건의 길이를 잰 거예요. 길이가 가장 긴 물건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효자손 3뼘, 지팡이 6뼘, 젓가락 2뼘이라고 했습니다. 호재의 뼘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재어 나타낸 수가 클수록 그 물건의 길이가 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길이가 가장 긴 물건은 6뼘 따라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호재의 뼘으로 쟀기 때문에 재어 나타낸 수가 크면 그 물건의 길이가 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보세요. 이 문제는요, 연필의 길이를 잴 때 사용하기에 알맞은 단위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단위가 되는 물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때요? 이 연필보다 길이가 더 길다면 이것을 가지고 연필의 길이를 재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클립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연필의 길이를 재어야 합니다. 위쪽에 동그라미 표해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길이 재기에 관련한 내용으로 뼘과 물건을 이용해서 길이를 잰다라는 문제들을 만나보았답니다. 나는 오늘의 수학 요리사. 오늘의 재료는 바로 이 초록색 리본과 노란색 리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는 그 길이가 약 10cm래요. 어떤 곳의 길이가 약 10cm인 걸까요? 이 2개를 넣고 저어주면요, 길이가 약 10cm인 리본 하나가 나온대요. 리본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저어주세요. 왼쪽으로 휘휘, 오른쪽으로 빙빙. 맛있는 냄새. 오늘의 요리 완성. 그럼 이 요리를 접시에 담아볼까요? 아, 초록색 리본이군요. 그런데 참 이상하다. 노란색 리본과 초록색 리본 길이가 비슷해 보였는데 길이가 약 10cm인 리본은 초록색 리본? 이건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그럼 우리 두 리본의 길이를 각각 재어볼까요? 우선 초록색 리본의 길이를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의 눈금형을 초록색 리본의 한쪽 끝에 맞춰주고 초록색 리본의 다른 한쪽 끝이 가리키는 자의 눈금을 읽을 건데요. 9하고 10 사이에 있네요. 그런데 보세요. 9에 가깝나요? 10에 가깝나요? 10에 가깝죠.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약 10cm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노란색 리본의 길이도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노란색 리본의 다른 한쪽 끝이 9와 10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요, 9하고 10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맞아요. 9에 더 가깝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약 9cm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가 약 10cm인 것은 초록색 리본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기초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원 확인 평가 문제인데요. 자로 길이 재기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주는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 보세요. 자, 이 길이를 나타낼 때 자에서 눈금 0인 부분에 딱 표시가 되어져 있죠? 이럴 때에는 다른 한쪽 끝에 눈금을 읽어서 바로 그 길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4cm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개념으로 자로 길이 재기 두 번째 내용에서는요. 자의 일부가 보이지 않아요. 눈금 0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색테이프의 길이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요. 이 색테이프의 길이는 자의 큰 눈금 3에서 7까지다 라는 것을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아, 자의 큰 눈금 3에서 7까지구나. 그렇다면 이 안에는 1cm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큼이다. 1cm가 4번만큼이라면 이것을 이용하여 색테이프의 길이는 4cm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 문제의 답도 4cm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또 다른 개념 하나, 길이 어리마기인데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주운 나뭇잎의 길이를 현준이는 약 8cm라고 어림했고 윤성이는 약 9cm라고 어림했어요. 네모안에 알맞게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나뭇잎의 한쪽 끝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한 끝은 자의 눈금 0에 또 다른 한쪽 끝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한쪽 끝이 8하고 9 사이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어디에 가까운지를 찾아야겠죠. 8에 더 가까워요. 따라서 8cm 눈금에 가깝기 때문에 나뭇잎의 길이는 약 8cm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따라서 이가 더 어림을 잘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초 개념 살펴봤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어볼까요? 단원 확인 평가 17번 문제 준비했어요. 문제를 보니까 길이가 1cm쯤 되는 색테이프로 막대 과자의 길이를 재었답니다. 막대 과자의 길이가 색테이프로 8번 잰 것과 같을 때 막대 과자의 길이는 약 몇 cm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렇다면 색테이프 그 길이가 1cm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거로 8번 잰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8번만큼의 길이를 말해주는 거겠죠? 그렇다면 1cm쯤 되는 것이 8번 모였다? 우리는 이것을 약 8cm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어림하여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로는요. 18번의 문제를 준비해 보았어요. 풀이의 단계를 살펴보자고요. 지민이가 엄마 선물로 준비한 머리핀이에요. 이 머리핀의 길이를 지민이는 약 7cm, 동생 지훈이는 약 6cm로 어림하였습니다. 어림했기 때문에 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준 것이죠. 이때 더 가깝게 어림한 사람은 누구인지 써보도록 할 거예요. 더 가깝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요. 머리핀의 길이를 자로 한번 재어보자 라는 거죠. 그랬더니 자로 재었을 때 그 머리핀의 길이가 5cm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5cm입니다 라는 것을 밝혀두는 거예요. 자로 재었으니까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어림한 길이와 실제 길이가 가까울수록 더 가깝게 어림한 것이다. 그렇죠. 바로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지민이하고 지훈이 중에서는 누가 더 가깝게 어림을 한 것일까요? 이럴 때 생각해 보세요. 5cm 여기 있고요. 7cm, 6cm. 그렇다면 5cm에 더 가깝게 어림을 하여 표현해 준 것은 바로 약 6cm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훈이가 더 가깝게 어림한 거예요. 문제의 답도 지훈이라 적어 나타내 줍니다. 역시 어림하기에 관련한 내용이었네요. 자, 이제 우리가 만나볼 것은 문항 19번이에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놀이터에서 지원, 현아, 경준의 집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놀이터에서 누구네 집이 가장 가까운가요? 라고 묻고 있네요.
방금 전에 우리는 자를 사용해서 머리핀의 길이를 재었으니까 이 각각을 자로 재어 길이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도 알려줄게요.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리본과 같은 것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리본을 사용하여서 놀이터에서 지원이네 집까지의 길이를 재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놀이터에서 현안의 집까지의 길이를 재어서 이것도 역시 리본에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 다시 그 길이를 또 재어서 리본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그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바로 현안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네 집이 가장 가까운가요? 현안의 집이더라.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어요.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친구들도 오렌지 둘레를 어떻게 잴 수 있는지 알겠나요? 리본으로 쟀을 때 첫 번째 오렌지는 이만큼, 두 번째 오렌지는 이만큼, 세 번째 오렌지는 이만큼이야. 그럼 이제 자로 리본의 정확한 길이를 재볼까? 잠깐! 난 이 오렌지 먹을래. 아직 자로 재어보지도 않았는데? 에이, 딱 보면 알지. 이 리본이 가장 기니까 이 오렌지가 가장 크지. 오, 그러네. 왜? 오렌지가 썩었어. 아이. 저런. 크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네. 아이, 아이. 길이를 잴 때 여러 가지 단위가 사용되는데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클립, 풀과 같은 것들 또는 뼘이나 발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1cm가 5번이면 5cm입니다. 길이를 어림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잘 알아요.